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되게. 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이영준이라고 하고 오늘 제가 정리할 내용은 non-linear growth model에 대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그 growth modeling에 대한 리터처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아까 전에 이제 김민성 박사님께서 이제 메저먼트 모델을 달고 그 IRT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메저먼트 모델을 달고 있는 세컨 오더 그로스 모델링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디까지 리뷰를 했는지를 알려주셨다면은 저는 non-linear curve에 더 중점을 둬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리터러처 리뷰에서 저희가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주제들, 남아있는 펑셔널한 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정확한 구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리터러처 리뷰를 하면서 이제 컨벤셔널 또는 뭐 전통적인 또는 이제 기본적인 옵션으로 이제 그로스 커브인데 넌리니어한 그런 펑션을 보일 때 어떠한 방법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컨벤셔널한 어프로치들이 있더라라고 저는 이제 좀 명명을 해봤고요. 이것과 별개로 이제 또 다른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이 두 어프로치가 완전히 구분된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연구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진 않고 있지만 사실 어떤 데이터가 이런 특정한 펑셔널 폼을 보일 때 또 다른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결과 로지스틱 펑션을 쓸 수 있다는 것 또는 더 다양한 펑셔널 폼을 몇 가지 이제 제한된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넌리니어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fractional polynomial 펑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 사실 로지스틱과 fractional polynomial 펑션은 저희가 리서치 리뷰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고 또 여기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두 교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모델링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좀 따로 빼놓고 그리고 컨벤셔널한 어프로치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로는 이제 higher order polynomial term을 이제 기존의 리니어한 펑션에서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폼들이 있었고 그 SEM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시간에 대한 이제 팩터 로딩을 픽싱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한 팩터 로딩을 이제 추정을 하는 방식인 latent basis growth model이라는 네임으로 이제 명명이 된 모형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어프로치 중에 하나인 이제 피스와이즈 그로스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 위에 있는 이 컨벤셔널 어프로치에서 정의된 또는 이 로지스틱 펑션으로 정의된 그로스 커브 모델이 있었는데 그렇게 추정이 된 그 모형 추정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이 이제 실제 이해하기가 어렵다든지 해석하기가 어렵다든지 또는 추정하기가 어려운 여러 문제들 때문에 그 파라미터들을 사실 리패러메트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써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높이고 또는 추정하는 방법을 컨벤셔널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SEM 에스티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어떤 어플라이드 리서처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소개를 하는 그런 테크닉들을 소개하고 있는 어프로치들 이렇게 몇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왜 넌리니어가 필요하냐? 저희가 많이 리터러처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이 intrinsically non-linear change 패턴이 사실 그 데이터나 실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더라. 그게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뭐 소셜 사이언스나 뭐 비헤비어럴 사이언스뿐만 아니고 이제 뭐 생물학이라든지 메디컬 분야에서도 넌리니어한 체인지 패턴이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컨벤셔널한 어프로치 특히 이제 리니어한 방법으로 이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제한들이 많고 모형 핏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컴플렉스한 어떤 변화를 latent variable 또는 observed variable로 피팅을 할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넌리니어한 모습을 또는 현상을 어떤 펑션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림, 램 앤 헤메감이 2011년에 퍼블리시된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펑셔널 폼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인 이제 쿼드래틱 텀을 사용을 해서 그 넌리니어한 펑션을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소개가 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뭐 이제 쿼드래틱 텀뿐만이 아니고 큐빅 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더 다이나믹한 체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이 방법이 소개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해하는데 어렵다,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 이 모수가 어떤 개인 간의 차이를 또 설명하기 위한 배경 변수들이라든지 설명 변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성장 모수와 관련된 이 모수 추정치들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는 그 이전 시간에 이제 유진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픽싱을 하지 않고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넌리니어한 그로스 패턴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조금 그 익스플로레토리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 이 추정된 이 시간 시간 벡터로딩에 대한 값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접근 방법이 바로 이 피스와이즈 그로스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피스와이즈 그로스 모델은 저희가 리터러처 리뷰에서도 했듯이 멀티플 트랜지셔널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함수는 리니어한 모형을 가지지만 표현되는 방식은 리니어한 함수로 표현이 되지만 이제 그 시간의 포인트마다 그 시간 포인트 간의 그 리니어한 곡선이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포인트를 이제 체인지 포인트 또는 너트라고 표현이 되고 이 너트는 모형 피팅을 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픽스를 시킬 수 있고 또는 자유롭게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on fixed point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교육 정단 연구에서는 미국의 컨텍스트에서는 썸머에서 러닝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fall, spring 그리고 썸머가 지난 뒤에 fall, spring 이런 시간 포인트를 가질 때 썸머 기간에 발생한 러닝 로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또는 이것이 이미 알려진 어떤 러닝 로스가 발생하는 시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시간 포인트와 그 다음 이제 아카데믹 이어에 시작되는 그 포인트 그 중간 사이를 이제 그 성장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모형을 피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쿠덱 앤 클레브 2002년 논문에서는 이 멀티 페이즈 모델을 이제 더 확장을 시켰는데 개인별로 이제 서로 다른 멀티플 트랜지션 타임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모형을 이제 더 확장을 시켰고 따라서 이제 그 타임 포인트에 대한 랜덤 이펙트 트랜지셔널 스테이지에 대한 랜덤 이펙트를 모형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아마 이게 저희가 리뷰를 했던 논문일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second order piecewise latent growth curve with known nuts. 이 모형도 이렇게 확장한 방식으로 이 piecewise growth 모델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non-linear growth curve 또는 latent growth curve 모델링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공부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사실 믹스처 모델은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사실 믹스처 모델링 관점에서도 사실 게임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런 이제 higher order polynomial term이 이제 기존의 리니어한 펑셔널 폼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interpretability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쿠뎃 앤드 토이트 2002년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통해서 쿼드레이틱 펑셔널 폼을 어떻게 더 이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프리처 앤 행코 이 두 분이 이제 four step method라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금 이제 reparameterization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linear growth curve 모델 상황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이 똑같은 두 분이 이제 3년 뒤에 더 그 concise way 된 방법으로 이제 modification 어떻게 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parameterization 테크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사실 별개로 이제 non-linear curve를 또 다른 이제 functional form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또는 뭐 모델을 피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또 학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S-shaped 된 curve가 이제 어떤 발달이라든지 휴먼 비헤이비어의 어떤 변화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된 방법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S-shaped 된 curve를 이제 몇 가지 다른 함수의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림 앤 램 2009년 논문에서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제 수식은 조금 뭐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로지스틱 그로스 커브 모델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최재하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와 굉장히 유사한 모형을 수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G0n, 뭐 G1n 이 부분이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lower limit, lower asymptote와 이제 upper asymptote로 추정이 가능한 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T는 이제 시간 함수고 이 시간 함수가 이제 로지스틱 펑션으로 포뮬레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로지스틱 펑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다른 함수와 구분짓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학생의 그로스 또는 뭐 observation의 그로스가 인플렉션 포인트 또는 뭐 서지 포인트 그 성장이 이제 확 일어나는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앞과 전의 그 그로스의 양이 동일하다. 그래서 로지스틱 커브의 이제 시메트리한 측면들이 이 펑션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장은 인플렉션 포인트 이전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인플렉션 포인트 이후에 이퀄리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뭐 데이터가 있거나 하이퍼서시스가 있으면 이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 앤 램 2009년 논문에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 두 분과 다른 또 학자들이 이 이후에 이제 다른 논문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 데이터 드리븐보다 이 디벨롭멘탈 티오리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주제나 어떤 현상들에 대한 스트롱한 그 theoretical evidence를 가지고서 그런 발달의 트레젝토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펑셔널한 폼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 펑셔널 폼을 제안을 해주고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make sense 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방금 전에 로지스틱 펑션 같은 경우는 그 인플렉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모든 학생이 절반 이상의 그로스, 절반의 그로스는 그 인플렉션 포인트 이전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인플렉션 포인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시메트릭한 스트럭처가 아닌 이 곰퍼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런 시메트릭한 그로스 스트럭처가 아닌 어시메트릭한 스트럭처를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디벨롭멘탈한 티오리가 있다라면은 이런 모형이 사용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곰퍼즈 이 펑셔널 함수는 대략 37%의 그 그로스는 인플렉션 포인트 이전에 발생하고 나머지 63, 4% 정도 되는 그로스는 이 이후에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디벨롭멘탈한 상황에서는 그 성장이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는 그 서지 포인트 이전에는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다가 대부분의 그로스는 이 이제 서지 포인트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그로스가 일어나는 이런 어떤 디벨롭멘탈한 티오리나 현상들이 있다면은 이 함수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이제 더 제너럴한 폼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타우 그 파라미터를 소개를 하면서 이 타우가 인플렉션 포인트를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lower asymptote에 더 가까운지 또는 upper asymptote에 더 가까운지를 이제 regulate 하는 함수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타우라는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래서 그 parsimonious는 사실 더 떨어지지만 더 다양한 어떤 다이나믹한 체인지 또는 그런 성격을 가진 데이터가 있다면 이 함수가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타우에 대한 함수는 뭐 타우가 만약에 더 높은 숫자를 가지게 되면은 그 the amount of change that occurs before the inflection point가 증가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림도 이 그림 앤 램 2009년 논문에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어프로치는 이제 사실 이 그림 앤 람 2009년 거의 동일한 어떤 시점에 이제 퍼블리시된 이제 최재하 교수님과 이 해링 앤 행콕 선생님이 이제 퍼블리시된 저희가 리뷰를 한 이 논문에서 더 어떤 그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더 인터프리터빌리티를 굉장히 강조한 측면을 제가 생각했을 때 더 강조하면서 이 함수를 소개를 했고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해서 그로스 커브를 피팅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논문이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제 저희가 리뷰를 했듯이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리즈럴 그 소프트웨어를 안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썼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 롱앤 류진 교수님이 2010년에 이제 fractional polynomial function을 사용해서 더 다양한 어떤 change trajectory를 피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했고 저희가 이 논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더 확장된 논문을 저희가 이 리서치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functional form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논문에서 이제 두 번째 second order measurement model의 컨텍스트에서 second order가 아닌
이 다음 이 베타 2로 더 이렇게 추가되는 이제 세컨 오더 폴리노미얼 텀이 들어가게 되면은 고려해야 되는 캔디데이트 모델이 굉장히 익스포넨셜리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 어플라이드 리서처들이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떤 다이나믹한 체인지 패턴을 고려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더 컨사이스한 웨이로 이렇게 오토매티컬리 하게 캔디데이트 모델을 이렇게 피팅을 해서 자동적으로 가장 높은 어떤 마들 빛을 보이는 그 펑셔널 폼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시저가 개발이 된다면은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펑셔널 폼을 가지고 이 non-linear growth curve를 피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식으로 또 제안이 됐었고 잘 못 읽겠습니다. 저는 이 이름들 마이크리스 뭐 맨튼 컬 뭐 이렇게 프리스 뭐 이렇게 있고 뭐 modified than two parameter logistic curve가 있는데 제가 이 논문 사실 읽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읽지는 아직 못했는데 사실 이제 로지스틱 커브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같고요. 이거와 또 별개로 이제 또 네거티브 익스포넨셜 커브 펑션을 사용해서 non-linear한 체인지를 보는 그런 방법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non-linear growth curve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제 이 non-linear 트래젝토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더 다양한 non-linear한 체인지가 고려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믹스처 마들링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저희가 리처러처 리뷰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non-linear growth curve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믹스처 모델링을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고려를 해서 모델링이 많이 확장되고 있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실제 연구에서도 인피리컬 데이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 개의 함수로 이제 그 한 개의 파퓰레이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제 펑셔널 폼이 몇 가지 이제 서 파퓰레이션을 고려를 해서 어떤 믹스처한 그런 모습을 이제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모형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코멘트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날 나 먼저 시작하니까. 그래, 그 그림 선생님 그림 2009년 페이퍼랑 제 페이퍼랑 동시에 나와가지고 네. 뭐 그런데 뭐가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고 네. 저 사람은 함수만 그려놓은 거고 그리고 그 맞습니다. 함수를 로지스틱 함수를 자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 뭐 나는의 펑션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니까 그 레퍼런스에 대한 로지스틱 그로스 커브에 대한 레퍼런스를 그 사람이 가져갈 만한 거는 아니고 나는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페이퍼가 워낙에 여러 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런 커브들이 있으니까 트래젝토리가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각광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뭐 제가 그리고 그 요 다음번 페이퍼가 이제 여기 감마랑 감마 U랑 감마 L이 픽스를 시켜야지만 리니어라이징이 되고 그래야지만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돕니다. 맥시멈 라이클리가 됐다면서. 근데 이제 그게 감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lower asymptote나 upper asymptote가 같다라는 가정이잖아요. 여기 i가 빠져야 돼요, 사실은. L sub i가 맞습니다. 이게 L sub i가 있도록 하면서 2009년 페이퍼는 이게 없다라는 거였었어요. 모든 동일하다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퍼블리시가 되면서 올해 퍼블리시가 되면서 그 사람 이제 퍼블리시가 되는 건데
그 용준 씨가 정리를 하실 때 nonlinear linearity인 parameter를 따로 정리하세요. nonlinear라도 parameter가 linear면 그냥 linear 모델이에요. 네. 그냥 linear 모델이에요. 요거가 i를 없애가지고 large transformation 시키면 linearizing이 돼서 linear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aximum likelihood에서 도는 거예요. nonlinear trajectory를 한다 하더라도 linear 모델인 것과 nonlinear 있는 모델 그대로 써서 파라미터가 nonlinear인 거는 틀린 모델이에요. 두 개가.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그 지금 나와 있는 뭐 gradient Hessian이나 least square는 추정이 안 됩니다.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inherently nonlinear한 거는 추정이 안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에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네 안 하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셔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베이지안은 inherently nonlinear parameter 자체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곰페즈 모델 한번. 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 파라미터 추정 여기 있는 거 여기 람다 어떻게 알파랑 람다랑 어떻게 추정할 건데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그로스 모델링에서 어떻게 이거 찾아낼 건데. 네, 베이지안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inherently nonlinear 한 것도 여기 있는 람다하고 알파를 추정을 해내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죠? 영준 씨 잠시만 한번 마이크. 예. 추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디멘셔널리티가 모델의 디멘셔널리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되니까 그냥 뭐 어거지로 리니어라이징 해야 되고 컨스트레인 줘야 되고 막 그랬었던 게 이제는 그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파라미터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posterior distribution을 가지고 이게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런 그 마더 핏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난리니아를 다룰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모델을 그러면 이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써서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건데 여기를 관심을 안 두시면 그냥 이 뭐 이쁜 펑션들만 쭉 나열하는 걸로 리얼 조이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임플리멘테이션을 못 넘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세컨 오더로 올린다고 봅시다. 여기에 메저먼트 모델 한번 달아보세요. 어떻게 달 건데?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다고. 이런 모델에서 세컨 오더를 달아서 메저먼트를 달아야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중에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뭐 그게 그렇게 나누면서 그 페이퍼를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코멘트 없으세요? 그러면 발표를 여기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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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